안녕하세요. 꿈도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냐면은 운전면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2011년 뭐 그때부터 이제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쭉 운전을 해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운전면허 교육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더라면 좀 사고가 좀 덜 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도로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게 직진 또는 우회전 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데가 아니니까 사실 여기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여기는 우회전만 되는 곳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 2차, 3차선에서 직진하려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로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우회전 전용 차선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사거리라고 쳤을 때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직진하려고 서 있어요. 근데 뒤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와서 비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차선에 직진이 갑인 거죠. 직진이 우선인 도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있는 이 지금 표시가요. 이 화살표를 얘가 조금 더 얇게 만들어서 얘가 우회전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교통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여기는 직진이 우선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게 직진 또는 우회전 차선이에요. 저는 우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맨날 매일 사무실을 가기 위해서 나는 우회전을 하잖아요. 비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직진을 다 하면은 이제 꼽사리로 우회전을 하는 거니. 보통 이렇게 차가 많은 데서는요. 차가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이런 표지를. 그래서 실제로 이게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요게 나쁜 거는 아닌데 사실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차선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줄 아시면은 되는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요거를 볼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 나도 이거를 보는데 한 6개월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그 필기 시험이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다 어쩌다 보면 또 이게 또 변별력을 만들다 보니까 약간 좀 말장난 좀 섞인 약간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 나는 그런 거를 그렇게 별로 좋아한다기보다는 약간 좀 주관식 문제나 약간 논술형으로 되어 있는 서술형 문제가 오히려 저는 필기에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술을 하려면은 실제로 진짜로 공부를 해야 문제를 글을 써나갈 수 있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다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랑은 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 개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자, 1차로에는 2차로 주행 중에 앞지를 때, 그리고 2차로는 승용 승합차 주행, 3차로는 화물 특수차 주행. 요 개념이 있는데 보통 1차선에서 도로 주행을 정속 주행을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불법입니다. 근데 아직 이게 실제로 뭐 그렇게 경찰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도 여기서 고속도로에서 그냥 정속 주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벌금을 매기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게 모든 도로에서 이게 다 통용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강변북로를 보면요. 이게 그런 개념이 없어요. 보시면은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1차선은 추월 차선이니 뭐 이런 개념이 아예 없고 그냥 막 달려요. 보시면은 그냥 막 달립니다. 여기서 그냥.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뭐냐면은 강변북로가요. 합류 차선이 항상 오른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외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쪽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안쪽으로도 왔다가 바깥쪽으로 왔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는 아예 추월 차선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지는 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중부고속도로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가면 1차선은 보통 1차선은 보통 버스들이 다니는 차선, 그리고 2차선이 추월 차선, 3차선이 이제 주행 차선, 4차선이 이제 화물차나 이런 차선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제 자전거 도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추월을 안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으면은 근데 제가 자전거를 달리다 보면 정속 주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자전거가 나보다 더 빨라. 그러면은 추월을 바깥으로 하면 안 되고 안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뒤에서 따릉따릉 할 거란 말이에요. 나 지금 가깝게 가고 있다. 지나갈 거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데서 주행을 할 게 아니라 이쪽으로 바깥으로 빠지면 알아서 나갈 거라는 거죠. 이쪽으로. 추월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는 이런 게 그 한강을 가보시면은 굉장히 그 대중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에서는 사실 1차로가 추월 차선이고 2차선이 주행 차선이고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고속도로가 가면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좀 저는 아쉬운 게 어디 가면은 추월 차선이 있고 어딜 가면 추월 차선이 없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조금 디자인적으로 풀어보자면은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과속 카메라 리미트 속도 제한이 여기만 1차선만 좀 빠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전체가 110km라고 했을 때 2차로에는 110인데 1차로에는 120이나 뭐 130으로 주행 가능 속도가 이렇게 된다든지 뭐 3차로에는 80으로 되어 있다든지 나는 110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2차로로 가는 거고 나는 트럭이니까 정속 주행으로 이렇게 쭉 가고 싶다. 뭐 이쪽 차선으로 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교통의 흐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사고 되게 유명한 사고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사실은 저는 세 명 다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분이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분이 이제 추월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줌마가 추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추월을 했는데 이때 차선을 잘 확인 안 하고 차선 변경한 게 또 이분이 문제고 깜빡이도 안 킨 것도 문제고 그리고 뒤에 페라리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페라리가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이렇게 추월을 1차선, 2차선에서 추월을 하면은 안 될 뿐더러 자기가 추월을 할 거면은 인기척을 내고 추월을 해야 돼요. 뒤에서 좀 빵이라도 한번 살짝 빵 하고 이렇게 방어 운전을 하고 나서 2차선으로 추월을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한 번만 했었으면은 이렇게 사고가 날 것까지는 없었는데 일단 그게 또 문제였고 그리고 실선이잖아요.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게 또 문제고 이 아줌마가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지금 블랙박스 차주분이 제일 과실이 높지만은 그게 100대 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문제고 근데 이분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문제예요. 이분도 문제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다 문제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로를 디자인한 그 부분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도로에다가 표시를 여기는 뭐 100, 여기는 뭐 80, 뭐 이렇게 써놨으면은 당연히 페라리도 1차선으로 추월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과속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캥거루 족일 수도 있어요. 나라면은 80짜리 도로 위에서 과속을 하는 것보다 100km짜리 도로 위에서 과속을 하는 게 조금 더 나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교통 사고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한문철 TV 같은 걸 이렇게 쫙 요약해서 케이스별로 이제 운전 면허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기능 그거를 논술이나 서술 같은 거를 좀 해주면 어떨까? 택시가
쓰고 깜빡이가 켜는 거는 한 번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택시가 가서 이렇게 서서 깜빡이를 켜잖아요? 그때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절대로. 버스도 마찬가지인데, 버스가 섰어요. 근데 그 길 오른쪽으로 지나간다? 이거는 내리는 손님이랑 충돌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언덕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언덕 올라가는 게, 이종 보통 운전자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일종 보통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종 보통을 운전하는 분들은 보통 그때 포터를 몰게 됐는데, 클러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페달이 세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클러치를 운영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언덕을 올라가는 그 유지가 될 건데, 약간 저는 요 부분이 좀 시대에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요새도 아직 클러치가 있는 차량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고, 요즘에 또 기어 변속을 하는 차량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일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수동 운전을 해본 적이 예비군 훈련 가서 뭐 4분의 5톤 한번 몰아본 적 있었거든요. 반클러치가 안 되더라고요. 옛날 차라서 그런지. 그래서 시동을 꺼먹었는데 또 저는 또 차가 전기차라서 미션이 아예 없어요. 변속기가 아예 없어요. 이런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 T자 코스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 말고 여기다가 그냥 차를 몇 대 대놓으면은 끝날 것 같아요. 차 양쪽으로 이렇게 대놓고 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운전면허용 차량이요. 후방 센서도 없고 후방 카메라도 없어요. 그리고 뭐 어라운드 뷰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그래 어라운드 뷰는 없다고 쳐도 요새 후방 카메라랑 그래 후방 카메라 없는 차들은 좀 있어요. 근데 후방 센서 있는 차들은 많죠. 후방 센서 있고 내 차 같은 경우는 전방 센서도 있고 근데 보통 제가 예전에 탔던 미니 쿠퍼는 전방 센서가 없었거든요. 후방 센서는 있어요. 후방 센서에 후방 카메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그냥 후방 카메라 있고 후방 센서 있는 차량을 제공을 하되 여기다가 차량을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주차 연습할 때는 이게 좀 더 현실감 있지 않나. 뭐 아니면은 차를 올려놓기가 좀 힘들면은 뭐 가상으로라도 이렇게 뭐 좀 뭔가 좀 VR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그 나무 판자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자동차를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런 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요. 무방을 넣으면은 이게 한 방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후방 카메라를 보면. 네, 사이드 미러로도 사실은 한 방에 넣을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되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후방 카메라를 보고서 이렇게 넣고 한 번 더 앞으로 갔다가 한 번 더 차를 정렬을 해놓고 최대한 오른쪽에 바짝 붙여서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드 미러를 볼 줄 알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운전면허를 보면 이게 없어요. 안 보여요. 사이드 미러로.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진짜 운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돌발이는 하나 이상 한 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도 뭐 오전에 한번 사고 날 뻔 했으면 오후에 사고 안 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능 시험 볼 때
처음 돌발이 뜨기 전까지 긴장 빨고 있다가 돌발이 딱 끝나고 나서 그냥 내 맘대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긴장의 끈을 놓게 되더라고 나는. 도로주행에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월하는 방법, 그 크락시온을 언제 울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비상 깜빡이를 언제 켜는지, 뭐 이렇게 다른 차들과의 그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았으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귀박엔 뒤로, 귀박엔 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통 주변에다가 나의 위치를 알리고자 할 때 빵을 하는 거지, 지금 앞에 있는 차가 잘못했을 때 울리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잘못했다고 해서 울리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나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용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라고 울리는 그 크락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아저씨가 보면은 비상 깜빡이를 켰단 말이에요.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왜 킨 거냐면은, 봐요. 제 진로를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건 좋은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 이 아저씨가 진로를 방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지금.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가는 거지. 여기 양화대교를 내려와서 좌회전 차선이 1차선밖에 안 돼요. 좌회전 차선이 한 개의 차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직진은 계속 잘 빠지는데 이 좌회전 차선만 계속 밀리는 거죠. 나중에는 양화대교까지 막 있어요. 막 이렇게. 양화대교 저 밑에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기 뭐 자유로해서 넘어와서 이렇게 왔는데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막 이런데 막 대각선으로 막 이렇게 차 서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럴 때 맞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차선 또 막히고 막 이러잖아요. 난 개인적으로 사실은 여기 두 개 차선이 좌회전이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쪽 메세나폴리스 그 뒤쪽에 그 경찰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경찰서 아저씨들도 여기 좌회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그거를 깨닫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좌회전을 할 일이 있으면은 사실 이 자리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도로주행에서 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좌회전을 안 하고 저는 피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로 쭉 가서 그냥 직진을 쭉 하는 거죠. 직진을 쭉 해서, 근데 여기서는 P턴 말고 U턴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U턴을 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U턴 하려면요, 동교동 삼거리까지 쭉 가야 돼요. 쭉 직진해서 여기 저 끝에 가서 U턴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회전 차선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일로 들어가서 P턴을 해서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일로 와서 이렇게 가는 거를 P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줌마들이 몰라요. 경찰 아저씨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 여기 세워라 내워라 여기 맨날 서 있어. 그래서 나는 조금 그래요. 저는 왜 이거 모르지 사람들이? 나는 맨날 여기 피턴하거든요. 맨날 피턴해요. 근데 또 피턴 아는 사람들만 또 있어요. 여기 또 여기 이렇게 또 줄 서 있어. 근데 여기 줄보다는 여기 줄이 훨씬 길지. 그래서 나는 피턴을 주로 해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여기가 내가 주차하는 자리인데 내 차가 없을 때 찍혔나 보네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 난간이 사실은 저의 공이 큽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미니쿠퍼 탈 때 여기서 이렇게 차가 딱 나와서 여기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대기 타고 있었는데 여기 뒤에 경찰 아저씨가 거기 좌회전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해서 우회전하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생겼더라고. 아, 이거 내 탓이구나. 그래서 이때 이후로 제가 여기서 좌회전을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 노란색 선이잖아요. 여기 원래 좌회전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맨날 갔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딱 그 불법 좌회전 하면은 좌회전을 쭉 하면 쭉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린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는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여기서 이쪽에 생활도로를 쭉 타고 가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가거든요. 이럴 때도 있어요. 여기서 직진을 쭉 해요. 좌회전 차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 차선을 가려면은 1, 2차선을 붙어야 되는데 여기가 차가 오지게 많아요.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차들이 있잖아요. 합정역으로 가는 이 차선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막 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차가. 그래서 여기까지 차가 다 있는 거지. 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거길 비집고 다 안 들어간다고. 왜냐면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유턴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저는 피턴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직진을 해서 그냥 직진해요. 직진을 해갖고 어차피 일로 나가서 유턴은 못하니까 유턴을 하려면 여기서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홈플러스 끼고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일로 직진을 해서 쭉 나가면은 여기서 좌회전하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저는 여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팁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서울에서 운전을 하려면 한남대교 가는 길. 수원이나 성남, 안산 뭐 이런 데는 사실 도로가 그렇게 막히지 않아요. 서울만큼. 강남 한번 가보면요, 환장해요. 강남 그 한남대교 남단에서 30분 동안 기다려 본 적 있으시면은, 아, 이게 진짜 헬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좀 한 1년 이상 왔다 갔다 해보면은, 아, 내가 어느 차선을 타야 내가 여기를 빨리 지나갈 수 있는지, 여기서 좌회전을 빨리 포기를 해야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직진하고 딴 데 가서 유턴해서 오는 게 더 빠르구나라는 거를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팁들이 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선 변경할 때 이 사이드미러 보지 말고 사각지대를 한 번 더 봐라. 이런 건데,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제 차에는 측방 센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숄더 체크를 아직도 하는 편이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불안하진 않더라고요. 저 예전에 미니 탈 때나 레이 탈 때는 측방 센서가 없을 때는 숄더 체크해도 불안했어요. 숄더 체크해도 불안한 게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내가 이쪽 차선이 있다고 쳐봐요. 제가 이제 2차선으로 넘어가려 그래. 때마침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넘어가는 거랑 넘어가는 차랑 이제 그냥 맞다이 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이쪽 차선만 볼 게 아니라 그 옆에 차선까지 다 같이 봐야 되는 거라서 이런 거는 조금 더 봐야죠. 이런 복합적인 것들도 조금 설명을 해주면 아무래도 좀 더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저는.